안녕하세요. 라디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초음파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초음파 물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음파의 초는 뛰어넘을 초, 그리고 울트라는 과격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울트라 사운드의 사운드는 이 물체의 진동이 균일하던 매질의 부분적으로 이 압력 변화를 일으켜서 이 종파 형태로 고막을 진동시키는 건데, 음파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 정연파 곡선을 나타냅니다. 이런 형태의 곡선을 정연파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동 에너지의 영향을 받은 매질을 통하여 음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음파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즉 가청 주파수라고 하죠. 20에서 2만 헤르츠보다 진동수가 높은 2만 헤르츠 이상의 음파를 초음파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필기시험에서 기본적인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즉 초음파는 이제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곤충이나 박쥐 같은 동물은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생활에서 우리가 듣는 음악 소리 같은 것은 보통 10kHz 이하라고 합니다. 초음파는 어군 탐지라든지 수심 측정, 비파계 검사인 초음파 탐상법, 우리 흔히 안경점에 가면 안경 세척해 주죠. 이런 초음파 세척 또는 초음파 용접. 근데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부분은 이 초음파 치료와 진단 쪽인데,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이 초음파 진단 쪽입니다. 자, 초음파 진단을 정리해 보면 이 7줄로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잘 이해하고 계셔도 이 초음파의 절반 이상은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의 짧은 펄스, 이 펄스가 짧죠. 이 짧은 펄스를 이용해서 우리 생체 내에 입사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직의 이 경계면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이 반사파를 이용한다는 거. 이 부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직의 경계면으로부터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겠죠. 그래서 이 화상으로 만들어내서 진단하는 것을 초음파 진단이라고 합니다. 초음파 진단의 특성을 보면 일단 환자에게 고통이 없죠. 이 고통이 없다는 소리는 비침습적, 살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비파괴적, 상처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환자에게 고통이 없겠죠. 이 환자에게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이 반복 검사가 가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스캔 방향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2D나 3D 영상도 획득할 수 있고, 어떤 주사면과 주사 방향의 선택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연부 조직과 움직이는 상에서 그 병소를 나타내는 데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혈관이나 심장 같은 경우에 이 장기 묘사에 되게 뛰어나죠. 특히 움직이는 장기에 대해서 쉽게 검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로 또 알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치가 소형이고 설치도 간단하죠. 전기만 꽂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설치가 용이하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체내 가스 또는 단단한 물질인 뼈, 본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이 가스나 본에서는 이 초음파가 산란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티팩트 발생으로 인해서 진단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 해상력은 CT에 비해서 상당히 저하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술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술자의 능력에 따라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낮음이 있다는 거죠. 자, 초음파의 물리적 특성을 보면 음원의 진동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매질을 통한 에너지 전달입니다. 그리고 진공 중에서는 진행할 수 없다는 거. 약간 공기나 아니면 가스 아니면 단단한 물질은 뼈 같은 경우에서는 산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초음파로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음파의 전달 방법을 보면 종파와 행파가 있는데 이 초음파는 종파입니다. 즉 음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 이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어때요? 예, 수평이 나는 거. 즉 방향이 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고체나 액체, 기체 모든 물질에서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종소리를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 행파가 있습니다. 행파는 가로파라고 하는데요. 자, 이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입니다. 수직이죠. 그래서 고체 물질에서는 쉽게 전파가 가능하지만 연부 조직에서는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엑스레이. 그래서 엑스레이는 횡파, 초음파는 종파라는 거. 그래서 종파는 파장이 길수록 투과력이 크지만 엑스레이 같은 행파는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력이 큽니다. 이 내용이 바로 종파와 행파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는 파장이 짧습니다. 예. 파장이 뭐 이렇게 길어가지고 투과력이 크다. 그 종파는 파장이 길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지향성에 예민합니다. 지향성이라는 것은 장치의 특성이 특정 방향에서 강한 성질을 나타내는 현상을 지향성이라 합니다. 엑선에 비해서 이 물질 내부에 전달이 쉽습니다. 엑선은 투과를 하기 때문에 전달이 어렵죠. 하지만 초음파는 종파기 때문에 이 물질 내부에 전달이 쉽다는 거죠. 자, 음향 변수를 보면 음파가 전파하는데 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5가지의 음향 변수가 있는데요. 자, 음의 압력이죠.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입자 운동, 그 다음에 경도. 자, 밀도는 약간 물과 진흙 정도의 차이점을 말하는 거고, 경도는 이 단단함, 딱딱함을 말하죠. 자, 음압이 높을수록, 예, 예를 들어서 풍선을 보면 풍선이 크게 불수록 안에서는 입자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즉 압력이 높다는 소리겠죠. 예. 반대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도 마찬가지 활발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음향 변수 5가지는 국가고시에 거의 90% 이상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음향 변수에 관련되는 변수들이 있죠. 예. 뭐 주파수라든지 뭐 주기, 뭐 파장, 진폭, 강도, 전파 속도, 뭐 초음파에 관련된 건 다 나와 있네요. 그 연속파를 보면 자, 주파수가 있습니다. 주파수. 자, 연속파는 파장이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주파수는 1초간에 발생되는 사이클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당 온 사이클은 1Hz라고 말하죠. 자, 공식을 보면 1을 주기로 나누면 주파수가 나옵니다. 즉 주파수와 주기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 그럼 주기를 보니까 주기는 한 개의 사이클이 발생되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하죠. 예. 주파수 공식과 보면 비슷합니다. 예. 마찬가지 주기도 주파수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주파수로 나누면 주기가 나오겠죠. 뭐 단위는 당연히 시간이기 때문에 세크 아니면 마이크로 세크를 씁니다. 예. 그리고 주파수는 주로 초음파에서는 메가헤르츠를 쓰고 주기는 마이크로 세크를 씁니다. 파장 있죠.
한 사이클이 차지하는 공간의 길이, 미터나 미리, 뭐 센티미터 말하겠지만 우리는 뭐 미리로 말하겠습니다. 밀리미터로. 진폭은 기저치를 기준으로 한 음향 변수의 최대값. 그다음에 음파의 강도는 이 음속의 면적에 대한 출력의 크기입니다. 뭐 공식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음의 강도는 즉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 예. 초음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이 전파 속도입니다. 예. 음파가 매질을 통과하는 속도를 이 전파 속도라고 하는데, 전파 속도는 주파수 곱하기 파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파 속도는 매질의 경도, 단단함이라겠죠. 그다음에 밀도, 물과 진흙의 차이, 예. 이게 따라 결정된다고 하죠. 그래서 경도가 클수록 밀도가 작을수록 전파 속도는 증가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딱딱한다는 거죠. 그리고 밀도가 작을수록 진흙보다는 물이 밀도가 더 낮으니까요. 예. 물에서 전파 속도는 증가한다. 그래서 고체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순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도와 밀도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 주로 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경도와 밀도가 같은 거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도는 딱딱함, 예. 밀도는 우리 흔히 말하는 물기를 말하죠. 물기. 예. 그래서 음파 속도는 이 매질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 연부 조직에서의 평균 전파 속도는 초당 1540m입니다. 뭐 마이크로세컨당 1.54mm. 예. 이 두 부분을 헷갈리지 마시고 단위 환산에 따라서 숫자 달라진다는 거. 예. 우리 초음파니까 마이크로세컨 쓴다 했죠. 그래서 주로 1.54mm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연부 조직에서의 파장은 이 전파 속도를 주파수로 나눈 겁니다. 자, 연부 조직에서의 전파 속도는 1.54겠죠. 그 주파수 마찬가지 메가헤르츠로 나누겠죠. 예, 그러면 이 파장이 나옵니다. 이 파장을 나타내는 공식, 주로 필기시험에 한 번씩 출제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겠죠. 다 이번엔 펄스파입니다. 자, 펄스파는 이렇게 연속파 아니라 이게 끊기겠죠. 예. 자, 연속파하고 같습니다. 앞에 뭐가 붙었어요? 펄스만 붙었어요. 펄스. 예. 그래서 이 펄스 반복 주파수, 예. 그래서 1초간에 발생되는 펄스의 수를 말하는데, 마찬가지 아까 주파수와 같죠. 단위니까. 단위는 메가헤르츠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펄스 반복 주기, 이것도 펄스 반복이 붙었죠. 예, 주기. 한 개의 펄스의 시작부터 다음 펄스가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뭐 미리세컨 많이 알아겠죠. 여기서도 이 펄스 반복 주파수와 펄스 반복 주기는 서로 역수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입니다. 예. 그 다음에 펄스 폭, 한 개의 펄스가 발생되는데 필요한 시간, 같네요. 또 미리세컨이에요. 예. 이 공식, 예. 뭐 알아두시면 좋은데 외우기 힘드시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펄스 길이가 있는데, 한 개의 펄스가 차지하는 공간의 길이를 말하죠. 이것도 길이니까 단위는 밀리미터겠죠. 예. 그다음 충격 계수, 실제로 음파가 작동하고 있는 시간의 분수를 말합니다. 예. 다른 말로 뭐 더티 팩터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펄스 폭과 펄스 반복 주파수에 비례하고 펄스 반복 주기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연속파의 충격 계수는 1이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냥 외우시냐 이해하십시오. 예, 펄스 폭과 펄스 반복 주파수에 비례하고
펄스 반복 주기에 반비례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하나씩 알아볼게요. 주파수는 1초간에 발생되는 사이클 수라겠죠. 그래서 1MHz 뭐 10의 6승이죠. 그래서 이 파장은 이 마루라 하죠. 마루. 이 길이를 파장을 하고 이 음압 높이를 진폭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 1초간에 발생되는 사이클 수, 뭐 여기서 1초간에 발생되는 사이클 수니까 여기까지다. 이게 1초 걸렸다. 얘가 주파수죠. 사이클 수. 그다음에 주기. 한 개의 완전한 사이클이 발생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죠. 주기.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를 말하는 거죠. 파장, 공간의 길이라겠죠. 이 길이. 자, 진폭. 이 마루와 골까지 거리, 높이를 말하죠. 어떻게 보면 음압 높이. 마루, 골과 골의 길이를 파장이겠죠. 파장. 그러면 이 파장의 높이를 진폭이라 합니다. 자, 펄스 초음파. 아까 말했죠.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거. 일정 간격으로. 이런 형태의 끊기죠, 이렇게. 하지만 연속파는 이렇게 이어져 있죠. 왜냐면 이 빠른 혈류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음파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가야죠. 그 초음파는 기체에서는 잘 전파되지 않는다가 살아남겠죠.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에서는 잘 전파된다. 고체하더라도 뼈나 석회와 같은 물질의 단단한 것에서는 그 표면에서 강하게 반사된다. 즉 산란된다. 자, 매질의 전파 속도는 경도가 증가하거나 밀도가 감소되면 전파 속도는 빨라진다. 즉 고체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겠죠. 그래서 직진, 반사, 굴절, 산란은 빛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 주파수가 높을수록 인체 내에서 흡수가 잘 됩니다. 초음파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자, 주파수가 높다는 소리는 파장이 어떻게 가요? 짧다는 겁니다. 주파수가 낮다는 소리는 파장이 길다는 소리입니다. 주파수가 낮은 것은 즉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이 길이죠. 초가력이 큽니다. 하지만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은 짧습니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초가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인체 내 흡수가 잘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초음파의 주파수 단위는 메가헤르츠를 많이 쓴다 했죠. 연부 조직에서는 적당한 거리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가 낮을수록 투과력은 좋다 했어요. 낮다 보니까 어때요? 이 파장이 길어지죠. 근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은 짧아지죠. 짧아지다 보니까 어때요? 투과력이 약합니다. 대신 약한 대신 이 파장이 짧기 때문에 해산력이 개선된다는 거죠. 주파수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파장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물질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 다른 말로 해상력이 떨어진다는 거. 근데 주파수가 높다 보니까 파장이 짧아요. 짧다 보니까 이런 작은 물체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즉 해상력이 개선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점만 잘 알고 계시면 초음파에서 그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즉 주파수가 낮을수록 산매가 이랬죠. 그래서 파장이 길기 때문에 투과력은 좋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기 때문에 투과력은 약하다. 자, 이게 종파라 있죠? 종파기 때문에 행파인 엑스레이하고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호 주파수 대역을 보면 이 성인의 상복부에 보면 낮은 주파수 수죠. 파장이 길어야 되니까. 파장이 길어야지 투과력이 커질 거니까요. 근데 소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주파수 써도 됩니다. 왜? 큰 투과력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표재성 장기 같은 이 갑상선이나 유방이나 고환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높은 거 씁니다. 즉 표재성 장기이기 때문에 투과력이 클 필요 없다는 거죠. 대신 파장이 짧아서 해상력이 개선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초음파의 이 물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뭐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정도만 알면 국가고시의 기본적인 문제를 맞추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정리했던 내용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잘 이해하고 계시면 기본적인 문제는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